청춘합창단이 국민적 관심을 받다가 보니까 저희 합창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 청춘합창단에 정말 조석영 서기장님께서 그런 어떤 Q&A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거를 제가 유튜브로 공개를 해 드립니다. 첫째, 청춘합창단원 모집은 언제 하나요? 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합니다. 다만 현재 TO가 52명인데 장기 휴단이나 탈단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우리 청춘합창단 카페에 모집 공고를 하고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질문 2. 가까운 장래에 모집 계획은 있나요? 네, 최근 테너 한 분께서 탈단을 하셨고 알토 한 분께서 장기 휴단 상태라서 이론적으로는 알토 1명과 테너 1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장님과 그 다음에 김상경 지휘자님께서 운영회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질문 3. 수습 단원으로 입단할 때 연령 제한이 있다면서요? 네, 52세 이상 62세 미만입니다만 응시자 중 적정 대상자가 없거나 또는 기량이 출중하다면 그 앞뒤로 몇 년 정도의 터울은 수용되기도 합니다. 질문 4. 귀 합창단은 시니 합창단으로서 현재 70세를 넘는 단원들도 많은데 수습 단원의 연령을 꼭 62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요? 네,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단원들은 9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연령이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원 전체의 고령화가 앙상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될수록 젊은 단원을 선발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합창단에 봉사하게 하며 앙상블을 이뤄야 전체의 소리를 오래도록 젊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5. 선발 오디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지정곡과 자유곡을 부르게 되며 자유곡은 악보를 제출하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프라노 지정곡은 수서나 테너 지정곡은 청산의 살리라였으며 당연히 원키로 부르셔야 합니다. 자유곡은 가급적 가곡이나 아리아를 선택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6. 연습요일과 시간,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서 5시 반, 과천시민회관 2층 햇님방에서 합니다. 공휴는 쉽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연을 앞두고 추가 리허설도 있게 됩니다. 질문 7.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방학은 있는지요? 네, 여름철은 일주일 방학이 있으며 연초에 일주일 방학이 있습니다. 개인별 휴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8. 출석 체크가 엄격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요? 예, 매우 엄격합니다. 지각 조퇴도 세 번이 되면 하루 결석으로 인정을 하며 연간 일정 횟수 이상 결석하면 단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토록 규정에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 규정에 의해 퇴출되는 단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일단 면접에서 높은 출석 유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응시자들로부터 열심히 출석하겠다 다짐도 받지만 생업에 쫓기거나 사회활동에 잦은 분은 이런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합창단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일단 꾸준한 출석은 조직 구성원의 기본 의무겠죠. 질문 9. 월 회비는 얼마인지요? 예, 3만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5만원으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단원들의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의견이 아직은 우세해서 9년 동안 현상 유지 중입니다. 질문 10. 초청 연주로 발생한 공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합창단 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전액 적립되며 해외 연주 투어 등의 단원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질문 11. 정년은 몇 살까지인지요? 아직까지 규정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마 정말 조석영 씨 같은 연령이 높은 단원들이 창단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규정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만, 스스로 판단할 때 자신의 가창력이 합창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거나 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때는 스스로 은퇴를 해야 하겠죠. 아마 현재의 고령 단원들이 은퇴한 뒤에는 자연히 정년에 대한 규정도 생겨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단 때 최고령자셨던 노광진님은 당시 이미 84세였죠. 아마 정년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질문 12. 이미 4차례나 해외 연주를 다녀오셨는데요. 다음은 어느 지역이 계획되어 있는지요? 예, 저희들은 유엔과 오스트리아 그라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네기 홀 등 4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 어떤 초청 논의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남북평화 통일의 초석이 되는 평양 무대에서의 연주입니다.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순수 민간 시내 합창단이 있다면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 공연하는 기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남북의 시니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무대 오르면 그 자체가 감동과 충격일 것입니다. 어서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잘 풀려나가기를 빕니다. 질문 13. 청춘합창단이 국내 합창대에 출전하면 충분히 상위 입상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 출전하시지 않나요? 상금에 욕심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입상을 못해서 명성에 흠결이 발생할까 두려우신가요? 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출전한다면 저희는 모든 대회에서 충분히 대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2011년 9월 KBS 주최 전국 합창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며 감동적으로 탄생한 전국구 합창단입니다. 또한 세계 합창계에 드물게 유엔본부와 카네기홀, 유럽국제합창제, 시범 공연, 2차례에 걸친 청와대 초청 연주 등 오롯이는 최고의 무대에 올랐고 국민적인 성원도 뜨겁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선풍적인 명성으로 그 존재감이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 많은 초청 연주로 공연 수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회 입상을 통해서 새롭게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수많은 신생 합창단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출전을 자제해야 하죠. 우리의 목표는 국내대회가 아닌 국제합창대회 경쟁 부문에서의 입상입니다. 국내대회 불참방침은 일종의 양보의 미덕이라고 보아주십시오. 질문 14.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과 서울 청춘합창단은 같은 합창단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합창단입니다.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은 KBS의 오디션을 거쳐 구성되고 2011년 9월 KBS 주최 전국 합창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며 그의 감동대상을 받았던 합창단으로서 2015년 유엔본부, 2017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2018년 우즈베키스탄, 2019년 카네기 홀 등 4차례 해외 연주 관록을 가진 9년차 중년 합창단으로서 정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한편 서울합창단은 2017년 8월 15일 창간된 3년차 신생 합창단으로서 공식적으로 저희 합창단으로부터 서울 청춘합창단 명칭 사용을 허락받은 별도의 합창단입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문의도 있고 두 합창단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반의 혼돈을 없애기 위해 저희는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의 명칭과 로고를 상표 등록하고 이 두 가지를 저희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2018년 5월에 정부에 등록하며 허가를 받았었죠. 질문 15. 선발 오디션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예, 몇 년 전 대단한 솔리스트가 응시를 한 적이 있는데 불합격이 되자 크게 항의의 뜻을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선발 기준이 뭐기에 자기 같은 실력자가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뜻이었죠. 이에 대해서 지휘자람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뛰어나신 가창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솔리스트의 발성과 합창단원의 발성은 전혀 다릅니다. 선생님의 성량과 솔로적인 특성은 자칫 합창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지휘자로서 선생님께 성량을 줄여줄 것과 전체 사운드에 담는
사운드를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고 이는 쌍방의 에너지 소모가 클 뿐더러 전체의 하모니를 다듬어야 할 지휘자로서는 체력과 정신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부득이 불합격시킨 것입니다. 솔리스트로서의 선생님의 탤런트를 존중합니다.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6. 휴단은 어떤 경우에 허락되는지요? 네. 수습기간 1년을 끝내고 정단원이 되었을 때 신청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3개월 한 차례 한정이 됩니다. 생업, 형편이나 병가 휴식 등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수습 질문 17. 수습단원을 뽑을 때 입단 순서대로 기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몇 기까지 선발하셨고 심사위원은 누구였는지요? 예, 현재까지 모두 14기가 선발됐습니다. 2011년 1기로부터 2013년 5기까지의 오디션은 윤학원 감독님께서 심사를 하셨고 2014년 6기부터 2020년 14기까지 오디션은 김상경 지휘자께서 주재하셨습니다. 즉 윤학원 감독님이 선발한 1기에서 5기 단원이 24명이며 김상경 지휘자님이 선발한 6기에서 14기 단원이 27명입니다. 질문 18. 합창단의 수업 방식이 매우 특이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참관이 가능한지요? 예, 저희 단원 모두가 이미 수십 년씩의 합창 경력을 쌓은 뒤 이 합창단에 합격했지만 이처럼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또한 매스컴의 취재진과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저희 수업 현장을 참관한 뒤 감동과 자극을 받았다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저희 카페로 참관 신청하시고 저희 수업 현장을 직접 지켜보시면 저희들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참관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며 매우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관 신청을 환영합니다. 질문 19. 9년 전 KBS 오디션 장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청춘 합창단을 검색하시면 첫 번째 화면에 2011 청춘 합창단이라는 화면이 나오며 당시의 방송이 총 76편으로 편집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관심 있으신 에피소드를 골라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동안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약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더욱 또 다른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페이스북이나 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